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만한 주제입니다. 우리 집 식탁 위에 혹은 영양제 서랍 속에 하나쯤은 꼭 있는 국민 영양제, 바로 유산균입니다. 장 건강에 필수라고 해서 소화가 안 돼서 혹은 면역력을 높이려고 매일 아침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 유산균이 내 몸을 공격해서 생명을 위협하는 독이 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 분들에게는 이 위험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좋다고만 믿었던 유산균의 배신, 그리고 자칫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폐혈증과의 관계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부르는 유산균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균입니다. 우리 몸에 유익한 균을 넣어서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든다는 원리죠. 젊고 건강할 때는 이 살아있는 균이 들어와서 나쁜 균과 싸워주니 참 고마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노화가 시작되는 60대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에 주름이 생기듯이 우리 몸속 장 점막도 얇아지고 느슨해집니다. 마치 땀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것과 같죠. 이 틈으로 우리가 건강을 위해 먹은 유산균이 혈관을 타고 침투한다면 그때부터는 유익균이 아니라 침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균혈증, 더 나아가 폐혈증이라고 부릅니다. 폐혈증.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혈액이 세균에 감염되어 전신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국내외 여러 연구 사례를 보면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가 유산균을 섭취한 뒤 폐혈증에 걸려 사망한 케이스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에이, 설마 내가 먹는 이 작은 알약 하나 봐 그러겠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위험군에 본인이 속하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 몸 상태에 따라 유산균을 먹어야 할지, 당장 끊어야 할지 명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위험할까요? 첫 번째는 암 환자분들 혹은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항암 치료 중에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바닥을 칩니다.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고 싸울 군대가 없는 상태죠. 이때 외부에서 들어온 유산균은 면역세포의 제어를 받지 않고 제멋대로 증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심정맥관을 삽입한 암 환자가 유산균 제제를 섭취했다가 그 균이 카테터를 타고 혈액으로 들어가 폐혈증을 일으킨 사례가 의학저널에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것이 오히려 화를 부른 안타까운 경우죠. 두 번째 위험군은 바로 기저질환이 있는 60대 이상 시니어입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심장질환 혹은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평소에 면역 억제제를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면역 억제제는 말 그대로 면역력을 낮추는 약입니다. 면역력이 낮아진 상태에서 살아있는 생균인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이것을 방어하지 못합니다. 장벽이 약해진 틈을 타 혈관으로 넘어간 유산균이 심내막염을 일으키거나 간 농염을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최근에 큰 수술을 받으셨거나 장기 입원을 하신 분들입니다. 수술 후에는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회복을 위해 에너지를 쏟고 있어서 방어력이 약합니다. 특히 위장관 수술을 하신 분들은 장 내 구조가 변형되어 있거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때 유산균을 섭취하면 수술 부위에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술했으니까 소화 잘 되게 유산균 먹어야지 라는 생각이 오히려 회복을 더디게 하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특별한 지병도 없고 건강한데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 노인성 장노수 증후군이라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장 점막세포의 결합이 느슨해져서 세균이나 독소가 장을 빠져나와 혈관 위로 새는 현상인데요.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고 배에 가스가 자주 차고 이유 없이 피곤하다면 장노수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고용량의 유산균을 들이붓는 것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폐혈증이 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산균을 먹고 나서 갑자기 오한이 들거나 고열이 나고 심장이 미친 듯이 빨리 뛴다면 즉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단순히 몸살 감기겠거니 하고 넘기다가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폐혈증은 진행 속도가 매우 빨라서 혈압이 뚝 떨어지고 장기 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열이 나도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고열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니 평소와 다른 컨디션 저하가 있다면 반드시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유산균을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유산균은 분명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훌륭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무조건 좋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살아있는 균인 생균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의학계와 제약계에서는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균 혹은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들어보셨나요?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이 먹이를 먹고 만들어낸 대사산물이나 아예 균을 죽여서 가공한 사균체를 말합니다. 살아있는 균이 아니기 때문에 체내에서 증식할 위험이 없고 장 점막을 뚫고 혈관으로 들어가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유산균이 주는 유익한 효과, 즉 장내 환경 개선이나 면역 조절 효과는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걱정되는 60대 이상 시니어 분들이라면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생균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품 뒷면을 보시고 사균체 혹은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적힌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영양제로 섭취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한국인은 정말 복받은 민족입니다. 김치, 청국장, 된장 같은 발효식품이 식탁에 늘 올라오니까요. 이런 자연식품 속에 들어있는 유산균은 농축된 알약 형태보다 체내 흡수나 적응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하루에 청국장 한 그릇, 잘 익은 김치 몇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굳이 비싼 돈 들여가며 부작용 걱정해가며 고함량 캡슐을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연에서 온 것이 가장 안전한 법입니다. 그래도 나는 꼭 유산균 제제를 먹어야겠다. 혹은 병원에서 추천을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섭취 방법을 조금 바꿔보세요. 아침 공복에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위산이 강할 때는 균이 사멸할 수도 있고 갑자기 많은 균이 들어가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식사 직후나 식사 중에 드시는 것도 방법이고 무엇보다 처음에는 적은 양으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며칠 먹어보고 배가 너무 아프거나 가스가 심하게 차거나 설사를 한다면 내 몸이 거부하는 신호일 수 있으니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특히 항생제를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기나 염증 때문에 항생제를 처방받아 드실 때 장 나빠질까봐 유산균을 같이 드시는 분들 계시죠? 항생제는 균을 죽이는 약입니다. 유산균도 균이죠. 같이 먹으면 유산균은 다 죽고 효과는 없습니다. 오히려 죽은 균들의 시체가 장 내에서 부패하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항생제를 드신다면 항생제 복용이 다 끝난 후에 몸이 좀 회복된 후에 유산균을 드시는 것이 정석입니다. 최소한 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산균, 분명 좋은 영양제입니다. 하지만 60대 이상, 특히 면역력이 떨어져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몸의 장벽이 튼튼한지, 면역군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보세요. 무조건 남들이 좋다고 해서 따라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맞는 맞춤형 섭취가 필요합니다. 생균보다는 사균이나 포스트바이오틱스를 고려해 보시고 무엇보다 가장 좋은 유산균은 우리 어머니가 담가주신 김치와 청국장에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무엇을 더 먹느냐보다 나에게 해로운 것을 피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드시고 계신 유산균이 걱정되신다면
다음 병원 진료 때 주치의 선생님과 꼭 상의해 보세요. 의사 선생님은 여러분의 몸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니까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주변에 유산균을 맹신하고 계신 친구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건강한 장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비법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걷기입니다. 장은 가만히 누워있을 때보다 우리가 걸을 때 운동성이 좋아집니다. 비싼 영양제보다 따스한 햇볕 받으며 30분 걷는 것이 여러분의 장을 더 튼튼하게 만들고 면역력을 높여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걸으시고 속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시니어 여러분의 팔팔한 인생을 위한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